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제가 아직 제 책상을 구매를 못해서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영상을 찍게 된 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취준생이라고 밝히신 분이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설사 취업 시에 과연 각 직급별로 어떤 일을 하느냐,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입사원 입사 후 1년차. 자, 1년차 때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보통 대학교 때 이제 토목공학과 졸업하신 분들, 대충 전공이 저 때랑 아마 많이 비슷할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응용역학, 그리고 동력학, 유체역학, 수리역학, 그리고 지질, 그리고 또 환경공학 등등을 아마 공부하실 건데, 자, 1년차 때는 내가 과연 대학 때 왜 이런 전공들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상당히 후회감이 밀려드는 시기입니다. 자, 1년차 때는 거의 저 때는 일주일에 5번의 회식이 거의 시작과 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회사 돈으로 고기에 소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참으로 행복한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술을 딱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고역이죠. 낮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낮에는 사수라고 정해지는 대리급이나 과장급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일을 일일이 다이어리에 받아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딱히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꼭 진행한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현장에 나가면은 말뚝처럼 서 있어요. 허수아비처럼. 이 친구들이 토목공학과 신입사원들은 현장에 배치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들어오는 레미콘 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그런 업무가 주요 업무였어요. 자, 그러면은 신입사원은 낮에는 레미콘만 바라보다가 저녁에는 술만 먹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은 사수가 따로 미팅룸으로 불러서 도면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물량을 뽑는 방법,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제공되는 기성표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건 물론 좋은 사수를 만났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끔 어떤 사수들은 일체 가르침 없이 각자 생존을 외치면서 퇴근 후에만 자유시간을 강압적으로 뺏은 상태에서 술 상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수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별 복불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입사원 때 가르쳐주는 사수를 만났든 아니면은 안 가르쳐주는 사수를 만났든 일단 본인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3, 4년 뒤에 대리를 달았을 때 갑작스럽게 이게 내가 이 공구나 해당 스콥이 내 담당이 되어버려요. 나는 이걸 할 줄 모르는데 라는 변명은 그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입사원 때 딱히 사수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깨너머로 잘 보고 배운 친구들은 대리 1년차 때 그걸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1년 정도 흉내를 내보면 이제 어느덧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건설회사 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깨너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입사원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대리 1년차 때 확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리 1년차 때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는 그때부터 부장까지 승승장구하면서 고가 A를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리 1년차일 때 이제 위에 팀장급이 자, 이 스콥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별 무리 없이 진행하는 친구와 반대로 이거 뭐지? 하고 버벅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보통 과장 달기 전에 회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입사원 1년차, 2년차, 3년차 요 한 3년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 딱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이걸 가르쳐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배워내야 합니다. 캐드도 대학 때 전혀 배우지 않았고 입사하는데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나가게 되면은 최소한 라인하고 서클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량을 뽑을 때 캐드를 배운 친구들은 최적으로 뽑는데 전혀 이걸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실제로 3D로 도면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물량을 뽑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윗사람들이 저 친구 쓸만하구나, 완성되어 있는 친구가 왔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대리를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이 구분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과장이나 차장을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사이즈의 현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총괄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팀장급 토목팀장이 되기도 하고 토목팀 내에서 공구만 담당하는 파트 공구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런 레벨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
업무가 협력업체 관리 감독, 원하는 만큼의 뭐 맨파워를 대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공문을 주고받는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사실 현장 업무가 많이 줄고 실제적으로 회의할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매월 기성이 올라오고 물량이 올라오는 것을 기존에 잡아놨던 계획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게 내가 주려고 했던 기성 금액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계속 오고 가는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월말 되면은 좀 바빠요. 이게 뭐 어떤 팀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도 밑에 대리급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을 만진다는 거는 사실 대리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똑부러지게 일 처리하는 똑똑한 친구들한테나 맡겨지지 뭐 아무한테나 던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입사원 1, 2, 3년 차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거의 뭐 술독에 빠져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뭐 퇴근 후에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현장에서 봤던 사수가 불고 있었던 그런 도면들을 가지고 와서 볼 줄 몰라도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눈에 익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대리 1, 2년 차 때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두각을 나타내는지가 상당히 뭐 앞으로 회사 생활 한 5년, 10년의 큰 이미지를 심어준다. 첫인상을 심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의외로 설명을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했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마스크 꼭 쓰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